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차기 4단급 무인기의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기존의 4단급 무인기를 배치했지만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새로운 4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차기 4단급 무인기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에 앞서서 조만간 무인수상정의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잠깐 소식을 전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해검이라는 무인수상정을 개발했지만 군에 의해서 도입이 거부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로 통신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해안에서 무인수상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이 통신이 가능하려면 서해안의 특성상 너무 많은 통신중계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군의 도입 거부 이유였고, 그래서 한화에서 지금 원앱이라는 적어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래서 통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무인수상정 사업은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인 2024년 5월에 무인수상정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한화와 LIG가 경쟁 중인데요. 그런데 아실 분은 알겠지만요. 기존에 우리의 무인수상정인 해검을 개발한 게 LIG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LIG가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 할 텐데요. 실은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화에서도 무인수상정을 개발했습니다. 해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화와 LIG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도 LIG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업 결정 전에 수상함의 무인수상정을 자동으로 인양해주는 자동 인양 장비의 개발 사업자로 LIG가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군은 단순하게 서해안에서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는 무인수상정 말고도 함선에 탑재하는 무인수상정을 같이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전투함에는 리브보트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리브보트 대신에 무인수상정을 탑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리브보트 대신 무인수상정을 탑재하고 정찰에 사용하게 되면 임무가 끝나면 다시 수상함으로 인양을 해야 하는데요. 이 인양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인양 장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인양 장비의 개발 사업자로 LIG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에 비해서 무인수상정의 개발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LIG가 자동인양 장비 말고도 무인수상정 본개발에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번 달인 2024년 5월에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무인수상정의 본개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또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우리의 차기 4단급 무인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4단급 무인기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신형 4단급 무인기가 배치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죠. 우리나라의 4단급 무인기는 대한항공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2016년에 양산을 시작해서 2020년에 양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100대가 조금 넘는 4단급 무인기가 양산이 되어서 배치된 상태이고요. 그러나 우리 군은 이 신형 4단급 무인기 배치가 끝나기가 무섭게 차기 4단급 무인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운용하고 있는 4단급 무인기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4단급 무인기가 개발될 때부터 저는 이 4단급 무인기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단급 무인기는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한 4단급 무인기인 제식명 RQ-102K는 고정익 항공기 형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활주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산이 있으면 이륙시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고 더욱더 남한보다 산악지형이 더 많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활주로를 확보할 수 없는 북한에서는 더욱더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RQ-102K가 개발될 때부터 수직이 착륙기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국방부는 기존 4단급 무인기가 배치되자마자 그 후속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국방부는 이번에는 너무도 당연히 차기 4단급 무인기의 수직이 착륙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양대 항공기 개발 회사인 대한항공과 카이가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이 수직이 착륙 방식의 무인기를 요구했다고 해서 이걸 헬기 형태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요구한 ROC는 헬기 형태의 무인기가 달성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군이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선 60km 이상의 운용 반경, 그리고 최대 속도 100km 이상의 속도, 거기에 5시간 이상의 비행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헬기형으로는 이 ROC를 달성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리프트 앤드 크루즈 방식의 무인기를 제안했고, 카이는 틸트로터 방식의 무인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틸트로터 방식은 다들 알겠지만 리프트 앤드 크로즈 방식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론은 리프트 앤드 크로즈란 주 동력 시스템 말고 수직이 착륙만을 하는 리프트형 모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형식의 무인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수평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에 수직이 착륙에만 사용되는 모터를 별도로 달아주고 수평 비행할 때는 주 모터로 비행을 하고 수직이 착륙할 때는 이리프트 모터로 이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리프트 모터는 수평 비행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짐짝에 불과하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과거 수많은 수직이 착륙기가 개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수직이 착륙기 중에 성공을 한 전투기는 영국의 해리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직이 착륙기가 실패를 한 이유는 결론은 수직 이륙에만 사용되는 리프트 엔진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리프트 엔진은 수평 비행할 때는 그냥 짐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영국의 해리어기는 페가수스 엔진이라는 가변 엔진을 개발했고 이 엔진은 추력의 방향을 전환해서 수평 비행뿐만 아니라 수직 비행 때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 엔진인 페가수스 엔진을 단 해리어기는 별도의 리프트 엔진이 필요 없었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가 개발되던 수직이 착륙기 중에 유일하게 성공을 한 경우가 되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무인기의 리프트 모터는 수평 비행을 할 때는 짐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아마 무인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한항공의 차기 4단급 무인기 말고도 수많은 무인기가 이리프트 앤드 크로즈 방식으로 개발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수직이 착륙 무인기가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분명 성능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방식을 수많은 무인기들이 채택을 하는 것일까요? 역시 개발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틸트로터 방식에 비해서 개발하는 게 월등하게 쉽기 때문에 많은 무인기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성능 면에서는 이리프트 앤드 크로즈 방식은 절대로 틸트로터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차기 4단급 무인기 모델은 카이의 차기 4단급 무인기 모델에 비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임무장비의 탑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의 틸트로터 방식의 차기 4단급 무인기는 바로 항공우주연구소가 과거에 개발했던 TR-60 무인기의 직계 후손입니다. TR-60은 과거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발했던 TR-100의 군용 버전으로 함상착함 시험까지 했던 무인기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기종이죠. 그러나 이 기체는 끝내는 본격 사업화와 양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무인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개발된 기술은 사장되지 않고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이 되었고 카이가 바로 이 TR-60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하던 게 차기 4단급 무인기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카이의 차기 4단급 무인기는 TR-60의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 차기 4단급 무인기를 바탕으로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인 UAM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우선은 하늘을 나는 택시 이전에 우리나라가 틸트로터기를 도입할 사업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의 차기 기동헬기 개발 사업에서 우리는 차기 기동헬기로 틸트로터 방식을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그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항상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한항공은 여전히 안정적인 리프트 앤드 크로즈 방식의 무인기를 4단급 무인기로 제안을 한 것이고 카이는 미래를 위해서 틸트로터기를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카이의 차기 4단급 무인기가 월등하게 뛰어났고요. 그런데 이번에 차기 4단급 무인기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요. 이번에 차기 4단급 무인기 사업자로 선정된 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그럼 왜 성능적으로 떨어지는 무인기를 제안한 대한항공이 선정되었느냐? 그건 카이가 군이 요구하는 일정의 무인기를 개발하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 정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에 드론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무인기 전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각종 무인기의 개발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원래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개발하기로 했던 차기 4단급 무인기의 개발 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인 2023년에 갑자기 방사청이 차기 4단급 무인기를 긴급 발주를 해버리면서 4단급 무인기의 개발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바로 양산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이의 틸트로터 방식의 무인기는 대한항공의 리프트 앤드 크로즈 방식에 비해서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양산을 할 수가 없었고 못해도 3년에서 4년의 추가 개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카이는 사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은 경쟁 입찰이 기본이기 때문에 최근에 방사청에서 2차 입찰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나 이번 2차 입찰에도 카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입찰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은 2차까지 입찰해보고
1차와 2차 둘 다 단일 사업자가 입찰하게 되면 이 단일 사업자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2차 사업에도 대한항공만 단일 입찰해서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이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대한항공이 최종 사업자가 되었는데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리 무인기 도입을 서둘렀던 겁니까? 중고도 무인기 하나 개발하는데도 17년이 걸렸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군단급 무인기 하나 개발하는데도 10년 이상 걸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리 무인기 개발을 서두른 걸까요? 대한항공의 리프트 앤드 크루즈 방식에 비해서 카이의 틸트로터 방식이 월등하게 성능이 뛰어났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4년이 더 필요한데 이걸 기다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인기 도입을 서둔다는 게 지금에 와서는 정말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리는 기존 4단급 무인기를 배치한 지 10년도 안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리 차기 4단급 무인기의 배치를 서두는 건지 이해도 안 됩니다. 3년에서 4년만 기다리면 성능이 월등한 무인기가 개발된다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한다는 게 그러면서 왜 군단급 무인기는 블록 1의 양산을 포기하고 블록 2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지 기준점이 사업마다 다르다는 느낌도 들고요. 더욱이 카이가 개발하는 틸트로터 무인기는 우리나라의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기술적 밑거름이 될 거라는 점에서는 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카이가 차기 4단급 무인기로 틸트로터기를 개발하고 이걸 배치해서 운용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틸트로터기 개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 개발에도 큰 기술적 토대가 될 것인데 차기 기동 헬기의 기술적 토대가 될 카이의 틸트로터기 개발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리 무인기 도입을 서둔 겁니까? 그리고 왜 군단급 무인기와 4단급 무인기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사업 일정을 정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그래서 차기 4단급 무인기는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의 리프트 앤드 크루즈 방식의 무인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사청의 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